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 인페르노 상태로 정말 대참사, 대화재, LA 산불이 미국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마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로스앤젤레스와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이 대화재 인페르노의 속보를 좀 전해드립니다. 게리 센터 스토리도 있고요. 부통령 후보 집도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면 가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가보시는 게리 센터는 안전한가? 그리고는 LA 산불에 정말 기괴한 음모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 논쟁을 넘어선 음모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비상시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고 있는데도 이어집니다. 게다가 대고 멜 깁슨 같은 영화 배우가 여기에 또 기름을 붓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박스의 아주 유명한 앵커도 계엄령을 내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엄령이요.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이웃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항상 이웃이 돕습니다. 소방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대비되는 것은 오늘 제가 LA 그 산불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이 참 여러 가지 있어서 극과 극이고 계층이 대비가 되고 또 부자들은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당 $2,000의 사설 소방관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설 소방관들을 고용할 때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비디오 클립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을 보시면 야, 산불이 토네이도가 되는구나. 정말 와일드 파이어 토네이도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Look at that. Wow. Wow. Amazing. That's one of the, wow, that is a tornado. It, 오늘 이 같은 대참사가 발생한 지 엿새째 되는 날입니다. 사망자도 어제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8명 이상, 훨씬 더 많게 되겠죠. 부상자, 또 뭐 불탄 면적도 많고 구조물도 지금은 12,000개, 거의가 그 팔로스버디스가 아니라 팔로스버디스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 말리부 해변이 있는 그쪽 지역과 파사디나 바로 북쪽의 엘타디나 이튼 산불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튼 산불보다는 퍼시픽 팰리세이드가 더 이제 단독주택이 많지만 단독주택, 거의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00개의 구조물이 망가진 것, 팰리세이드 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렌트우드에서 어제 브렌트우드 엔시노까지 위협이 됐었죠. 벨에어까지 그쪽 지역, 그쪽까지 강한 사막 바람 불고 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이요. 통행금지가 이쪽 지역에 지금 발효가 됐죠. 브렌트우드 지역인데 새벽에 두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통행금지 기간 중 절도 용의자로 체포가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절도를 하려고 했는지 절도에 성공을 했는지 이 점은 이제 아직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은데 혹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은 선셋 블루버드요. 선셋 블루버드가 쭉 그 코리아타운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고 가다가 한참 서쪽이 되면 번디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 번디 드라이브 위쪽입니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쪽에서 떨어진 퍼시픽 팰리세이드 쪽에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막 보고 다녔던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남가주에 살다 보면은 해변가를 쭉 가다가 어디 그 남쪽으로도 아주 예쁜 모빌홈들이 있습니다. 라구나 비치에도 모빌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시픽 팰리세이드에도 보통 평균 주택이 400만 달러 정도는 되지만 한 50만 달러에서 비싸면 100만 달러 조금 넘는 모빌홈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영화와 같은 일몰 이런 장면들도 볼 수 있고 하는 곳이죠. 그 모빌홈 볼이라는 이름이 있던데요. 퍼시픽 팰리세이드 보울이군요. 헐리우드 보울 할 때 보울입니다. 그 모빌 에스테이트 완전히 거의 뭐 200채 정도 되는데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퍼시픽 팰리세이드 가운데서도 보석과 같은 그다지 큰 돈이 아닌 곳으로 많은 것을 즐겼었던 이런 분들, 중산층까지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집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테라스에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누군가가 아프다 하면은 숲 그릇 먹고 밖에다가 내놓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는 누가 그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어요 하면 다 이웃들이 함께 나와서 찾고, 일자리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시던 분들이 더빙하는 그 보이스 배우 역할하는 선생님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리고 서퍼 말리부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 어린아이들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팔렉스버디스에 엄청나게 부자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자들이 많지만, 그리고 바로 이 보울이라는 이 모빌 그 홈 이쪽도 부모님이 수십 년 전에 뭐 사셨고 불과 한 10년 조금 더 지나가면 10만 달러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싼 금액입니다. 물론 미국의 어디 산골 지역에 가면 이 정도면 저택을 살 수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부모님이 수십 년 전에 사셨다가 물려받은 나의 전 재산인데 다 날라갔다. 보험 안 드신 분들이 많고요. 퍼시픽 팰리세이드라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점을 누리고는 싶지만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을 사실은 감수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헐리우드 힐이라든가 산불 위험 같은 것.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살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보험도 들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고, 보험을 해줘야 최대 보험으로 개런티 되는 게 40만 달러랍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아름답지만 그 아름답게 비교적 싼 비용으로 살던 그런 분들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이런 스토리도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 아들과 또 옆집 사람들과 오랫동안 준비를 했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을 끄는 것, 호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불을 끄는 것, 뭐 사흘밤을 지켰다고 하던가요. 해서 주변에 다 불이 탔는데 우리 집은 지켜졌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나 허허벌판 황량해서 계속 옆에서도 재해가 날아들 것이고 예전처럼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의 생활의 터전이 다 없어진 겁니다. 노력을 해서 지켰다 할지라도 이번에 산불 이전의 삶을 쉽게 찾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도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18만 명이 대피령 받고 지금 어디엔가 대피해 계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튼 그 지역과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로는 30군데가 넘는 역사 유적지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밖에 산불 지역은 거의 완전히 진화가 됐거나 진화가 될 그렇게 보고 있으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문화 유적지가 이 파사디나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헐리우드 그쪽 지역에서는 유명한 뭐 배우의 집이라든가 말리부 이쪽과 연결된, 헐리우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곳, 작은 박물관. 미국은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정말 누가 여기에 살았다더라 하면은 작은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동네에. 오랫동안 한 10년 살다가 여기가 박물관이었어 하고 들어가 보면 작지만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리 빌라는 안전하다고 하고요. 폴 게리가 만든 그 박물관이죠. 굉장히 많은 골동품이 있는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있는. 그런데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한국 분들도 꼭 오시면 가시는
게리 센터가 있죠. 게리 그 아트 센터. 여기는 이제 산 위에 브렌트우드. 지금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게리 센터를 아름다운 요새라고 부릅니다. 트램을 타고 쭉 올라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차가운 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따뜻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차갑고 무겁고 육중해했는데 이러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게리 아트 센터가 그렇게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요새죠. 괜찮다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뭐 렘브란트, 고흐 뭐 이런 많은 모네 그림을 포함해서 12만 5천 점의 예술 작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뭐 140만 건 이상의 문서가 있고 거기 이렇게 게리센터에 방문해 보면은 몇 가지 큰 몇 군데의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보면 사무실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게 다 또 뭐 연구실 이런 곳들입니다. 연구재단, 연구허브. 방화시설이 어느 정도로 게리센터가 해놨냐면은 불에 다 견딜 수 있는 자재로 지었고요. 돌이 많고 시멘트, 강철, 지붕에도 무슨 불길을 막는 특별한 그런 시스템 당연히 있다고 하고요. 작은 정원이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그 게리센터에 그 작은 정원도 아, 왜 저렇게 해놨는가 심플하게 라고 생각을 했더니 막 숲풀이 우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아름다운 큰 나무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정원에도 미리 회복력이 강한 불에 무슨 자연재해에 그런 식물들을 심어놨답니다. 그리고 그 뭐 모네 무슨 뭐 고흐 이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곳은요 전부 무슨 금고 비슷한 이중문이기 때문에 연기도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다 해놨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100만 갤런 정도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 물탱크가 어디 있죠? 아마 산 어딘가 심어져 있겠죠? 그 근처에 100만 갤런 380만 리터 정도의 물탱크도 있고 환기 시스템도 도저히 그 보통 일반 건물과는 상관없는 그런 환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방 조치는 충분히 했지만 아직 그러니까 위험지대, 경고령, 오더는 아닙니다. 이베큐에이션, 오더는 아니지만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그 워닝은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금 수요일까지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오늘은 뉴스 브리핑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산불로 인해서 오늘 이제 중이 아니라 주말이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캘리포니아주가 큰 산불이 나면은 이제 그 수감돼 있는 그 죄수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갑자기 뭐 호수르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미리 감옥에 들어가면은 캘리포니아 감옥의 시설은 굉장히 좀 노토리어스하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났을 때 뭔가를 진화하는 앞에는 당연히 전문적인 소방대원이 있을 테고 그분들을 보조하거나 뭔가 예방 차원을 하는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러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훈련을 받아서 그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같이 이제 수감돼 있거든요. 지금 거의 1000명 정도 수감자가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거의 2000명 정도, 평소에 이런 훈련을 받는 수감자가 2000명 정도 가운데서 1000명이라고 하면 반이 지금 산불과 싸우기 위해서 최전선에 투입된 수감자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정 재활국이 관리를 하는 아주 오래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수십 년 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형기를 채우면서 뭔가 이런 그 불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막는가 하는 것에 훈련을 받고 여기에 이제 여자 소방 훈련을 받은 그 수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이렇게 할 때 보면은요 오렌지색이 이 교도소 수감자들이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런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고 캘리포니아주의 산림화재보호국 소방대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맨 앞에서 호수로 불을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은 뭔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 뭔가 보조 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어떤 구조물 뒤에서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제거한다던가, 산불의 연료가 뭐겠어요? 떨어진 무슨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1946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금 주말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야, 저 노동력 착취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지. 재활에 도움이 되지. 나중에 나오면 취직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 정부는 이 수감자들이에게 이제 일을 할 때 일당입니다. 시간당이 아니라 5달러 80센트에서 10달러 24센트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긴급 상황에 배치되면 하루에 1달러를 추가를 해서 최대 11달러 24센트를 받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임금이 지금 17달러 28센트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러나 다른 수감자들이 여러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면서 받는 일당에 비하면 이게 많은 편입니다. 노동력 착취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방관들의 연봉이 10만 달러 정도는 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만약에 화재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됐죠. 여기서 불과 싸우다가 숨져도 아무런 혜택 받지 못합니다. 다 사인하고 가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또 산불을 진화한 정식 소방관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망증명서에 서명을 해놓고 갑니다. 뛰어들 때. 그래도 다른 그 수감자들보다 돈을 더 받으니까 낫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대요. 이분들은 그 소방 진화 훈련을 해야지 되니까 야외와 좀 잘 접할 수 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피크닉과 같은 분위기. 그리고 아주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도 훨씬 좋답니다.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 확실히 교도소 생활할 때 나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또 이런 일하고 뭐 할 때 투입되고 하면은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한 형량, 형기 근무한 거기에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일들은 중범죄, 폭력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LA 산불은 이런 분들도 1000분 정도가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다. 그렇다고 그 형기 다 만료하고 나오면 쉽게 취직되는 건 아닙니다. 오명 같은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이런 분들을 취직을 시켜주기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그럼 일반 소방관들이 연봉이 한 10만 달러? 다른 베네핏이 있을 거고요. 수감자들 하루에 최대 현장에 투입되면 11달러 24센트, 그에 비해서 시간당 2,000달러를 받는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사설 소방관들입니다. 지금 비난도 받고,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뭐 정리가 되면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갤트 파트너스의 공동 창업자인 키스 왓서먼, 이분이 이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본인의 집도 있고 뭐 사업장도 있어요. 딱 뭐 X 같은 데 올렸죠. 얼마든지 돈은 줄 거예요. 내 집 지켜주세요. 뭐 이런 데가 다 시간당 2,000달러랍니다. 돈이요? 상관없어요. 억만장자인데요. 뭐 아무리 써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X에 거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니, 본인들 가족들은 다 피했는데 보험도 충분히 갖고 있을 것 아니야? 충분히? 그런데 그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충분히 그럴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데 투입될 수도 있는 사람을 본인이 개인으로 고용을 해서 집을 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개인의 자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 소방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고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뻔뻔스럽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랬더니 이 왓서먼 씨가 반겨를 하네요. 아유, 저 선동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리 카루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캐런 베스 시장이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이 됐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시장이죠. 시장 선거가 있을 때 캐런 베스가 연방 하원 의원 경력도 있었고 바이든이 대통령 할 때 부통령 후보까지 됐었고 여러 이제 그런 비영리 오거니제이션에서도 일을 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제치고 리 카루소가 부자라는 이유로 글렌데일 몰, 그로브 몰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이유로 저 사람이 되면 내가 부자가 되나 하는 뜻으로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정치 경험은 없는데 리 카루소에게 투표하신 많은 한인분들이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흑인 여자에게 투표하기 싫어. 백인 남자가 나. 이런 얘기를 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도요. 그런데 이 리 카루소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이 많은데 뭐 사설 소방관을 고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물이 왜 부족하냐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잖아요. 이렇게 무능해서야 물이 왜 없어가지고 못하잖아. 내가 사설 이 소방관을 고용해서 돈을 얼마 주고 고용을 했는데 본인이 수도전력국의 프레지던트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리 카루소 비디오에 막 그리고는 소방관들이 사설 소방관들이 막 뭔가 본인의 부동산 건물을 진화하는 모습을 이제 비디오 클립으로 올렸는데 이것 보고 뭐 누구 염장 지를 일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를 하는 거 보니까 리카루소가 고용한 사람들이 밤에도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 속에서도 위험 안에서 그 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보다. 집을 지켜야지 되는. 그게 이제 시간당 $2,000를 받는 사람들이랍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킴 카다시안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13년도에 산불이 났었을 때 사설 소방관이 나의 집을 지켜줬다. 그때 히든 힐스에 있는 집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022년도에 물을 좀 절약해야지 된다. 뭐 산불 시즌 하기는 2022년, 2023년 23년, 24년, 2년은 참 운이 좋았어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산불 때문에 물을 좀 절약해라 했었을 때 킴 카다시안 같은 사람 물 절약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약하지 않으면 전보다 더 많이 쓰면 엄청나게 벌금을 내니까 그거 무서워서 막 아끼고 전기도 그렇잖아요. 나 그거 낼 수 있는데 뭐 하고 벌금 많이 냈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사설 이런 소방관이 부자 사람들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보험회사에서도 저 부잣집은 지켜야지 된다. 아니면 내가 보상을 해줘야지 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잣집들은 보험은 있어서 보상은 받아도 내가 지어놓고 내가 원했던 그 집의 그 모형 실체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해서 시간당 $2,000를 주고도 사설 소방관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보험금 지급을 안 하기 위해서 또 사설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이럴 때는요. 2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응급구조대도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응급구조대가 이러한 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설 소방관이 위험하다 하면 이런 사람들까지 일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구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지 됩니다. 아무튼 로스앤젤레스 이 산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떤 계층 간의 격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그리고 원래 이제 사설 그 소방관들은 개인들도 고용을 하지만 석유업계라든가 석유 그 시설이 있으니까요. 뭐 무슨 억만장자 무슨 사업체에 많이 고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왜 이걸 예상하지 못했어 하는데 이번에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예상했으면 훨씬 좋았지만 그건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산불이나 뭐 비가 오지 않은 등등 이런 문제 그리고 저수지도 뭔가 뭐 관리 차원에서 비워뒀던 이런 모든 악재가 겹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내가 내 걸 지켜야지 돼 하는 자꾸만 저는 여기서 소설 아틀라스 슈로그라는
아일랜드의 소설 같은 것이 생각나는데 일론 머스크의 생각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얘기도 전해드리자면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소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의 용기와 마음을 담아서 소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멕시코는요,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은 연대감을 느낍니다.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와. 저스틴 트루도 지금 물러나는 캐나다의 총리도 물 뿌리는 그 항공기 보내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딱 그 뭔가를 붙였어요.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두 나라 지도자 전부 관세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우리의 이웃 캘리포니아주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LA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멕시코 비행기 모습 조금 보시겠습니다.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멕시코나 캘리포니아 아니 멕시코나 캘리포니아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캐나다와 캘리포니아는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또 뭐 농업 너무나 강한 무역 파트너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비행기 착륙 장면을 보면서 자꾸만 제주항공 그 착륙 장면이 연상이 돼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기록이 4분 동안의 기록이 없다 하잖아요. 없는 걸 알고 그 뒤에 이제 미국으로 블랙박스가 옮겨졌다고 하고요. LA 산불 정치적인 논쟁을 넘은 음모론을 전해드리겠는데 여기 멜 깁슨이 나오고 제시 워러스, 로라 잉그램이 나옵니다.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나왔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게빈 뉴섬 그 주지사가 많이 대응을 하던데 LA에서 여전히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능한 정치인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뭐 물 선언문에 서명이요 어쩌니 저쩌니 그런 선언문 자체가 없다고 게빈 뉴섬은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때 이렇게 근거 없이 그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물을 흐르게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떤 무슨 그 피쉬를 보호한다고 거기에 뭐 서명을 안 하고 뭐 어쩌고 이게 다 가짜 주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게빈 뉴섬이 보면은 그런데 본인은 이런 것에 익숙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을 완벽하게 지지하지 않는 주에는 늘 자연재해가 일어났었을 때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하지 않는가 버텨보기도 했는데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니까 또 캘리포니아주는 게빈 뉴섬이 2018년부터 주지사로 일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그랬었고 유타주라든가 심지어 조지아처럼 공화당주인데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뭔가를 위협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미시건주 마찬가지고요. 푸에르토리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의 스타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주에 한번 와서 봐라. 사람들이 생명을 다투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기름에 불을 부어서 이걸 계속 다른 데로 신경을 돌리게 할 타임이냐. 이게 오늘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들이고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음모론이 어떤 음모론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어떠한 유튜버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실 거니까 제가 이런 거 음모론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규방송 시간에는 다룰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주 가장 광범위한 게 스마트 시리를 만들려고 그냥 민주당에서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라는 것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X에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X도 좀 저보러 그렇게 X 좀 보고 뉴스해라. 가짜를 제가 왜 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가짜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는. 또 민주당이 우크라이나로 물자를 하도 많이 해서 돈이 없어서 소방국의 예산을 삭감한 건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여기도 삭감하고 저기도 삭감하고 소방국도 삭감했지만 그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오죽하면 소방대원들이 호수 살 돈이 없어서 여자들 가방에다가 물을 받아서 불을 끈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사진인데요. 이게 여성용 핸드백이 아닙니다. 캔버스백이라고 해서 작은 쓰레기통 같은데 불이 나면은 이렇게 이런 백에다가 물을 부어서 거기 물을 담아서 부어서 불을 끄는 것. 이게 그냥 거기에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여자의 핸드백이 아니라 표준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막 호스를 설치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쓰레기통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그 안에 있고 번지지는 않죠? 그러면 어떤 백인가 무슨 백인가 물을 담아서 그냥 작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막 설치하는데 시간 걸리느라고 1, 2분이면 후루룩 불이 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걸 우크라이나로 물자를 돈을 다 빼돌려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스마트 시리를 만들기 위해서 15분 안에 걸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불 지른 거래요. 뭐 이런 비슷한 걸 로라 잉그램, 팍스의 그 진행자도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불 지른 거야. 저 봐, 팜트리는 불타지 않았잖아. 팜트리도 많이 꺾이고 구부러지고 했습니다. 근데 팜트리 같은 경우는요, 꼭대기까지 물이 안 올라간대요. 겉에 뭔가 두텁게 이 나무를 그 둘러싸고 있는 뭐 어떤 뭐 두꺼운 껍질 같은 거, 껍질에 또 껍질에 또 껍질에 또 껍질에 이렇잖아요. 심지어 파인애플만 해도 얼마나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산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열이 그 그라운드에서 오잖아요. 팜트리의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 팜트리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거 음모론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스마트 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산불을 내서 파괴했다. 이건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우이에 산불이 났을 때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많은 유튜버에서 인기 있는 유튜버일수록 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이기도 해요. 오프라 윈프리 집만 왜 불이 안 탔어? 일부러 불 낸 거야. 싹 쓸어버리고 개발해서 아주 잘 지어놓고 돈 엄청 벌려고. 똑같습니다. 그것과 장소만 다른 거예요. 로케이션만 다른.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멜 깁슨을 말씀을 드릴 텐데, 멜 깁슨이 참 이거 누구에게 의뢰받아서 한 거다. 의도적으로 잉그램과 같이, 로라 잉그램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잉그램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추임새 넣고 하면서 잉그램 앵글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치가 있는 이런 개인 저택들, 부자들이 사는 저택들을 싹 몰아내기 위해서 의뢰받은 것인가? 멜 깁슨 집도 불탔잖아요. 토스트 돼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출연해서. 근데 본인도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스스로도 이거 뭐 크레이지한 추측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물 갖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 왜 물이 없어? 방화전. 그냥 물을 끄는, 보통 화재가 나면은 집에서 우리가 쓰는 거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그 정도 가지고 불을 끌 수 없잖아요. 어떤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 거기에 왜 물이 없어? 저수지가 왜 비어졌어? 한동안 그렇게 해왔다. 캘리포니아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멜 깁슨 얘기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I know they were messing with the water, letting reserves go for one reason or another. They've been doing that a while. California has a lot of problems that sort of baffle the mind as far as, is it on purpose? Which it's an 이런 insane 사건들이 일어나면 의도적인 건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친 생각인 줄 알면서도 한다고. there is a purpose in 뭘까? mind. 뭘 What could it be, 원할까? you know? 캘리포니아주를 완전히 싹 비워보기를 원하나? 뭐 모른다 했다 안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니까 로라 잉그램이 살짝 도와줍니다. 이미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 음성 클립도 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주와 전국에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밀도 주택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high density housing, 그러니까 퍼시픽 팰리세이즈 같은 데는 저택에 뭐
한 가구만 살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면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밀도 높은 그런 주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기후 관련, 기후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일이다. 그래서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단독주택은 빠이 그런 식으로라고 도와줍니다. folks, and you're already hearing rumblings Sure. of that. In this case, like goodbye single family homes, hello high density housing. 그랬더니 멜 깁슨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거든요. 들어보시죠. Yeah, it's pretty scary, and it'll take decades to do that too. It's like even if if it's a good idea, which I don't know if it is, but 아주 한숨까지 쉬고 멜 깁슨은 무서운 일이라고 정말 참 뭐 그런저런 얘기도 하고 예전에 뭐 누가 뭐 자기 땅에서 뭐 땅을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생각이 나고 끔찍한 이론들 딱 그 이론들 여러 가지 보면 물이 없으면 그게 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화재를 일으킬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다. 의뢰받은 건가? 그냥 자기 의지로 한 건가? 모르겠다. 근데 아주 잘 갖춰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횡설수설. 그리고 지금 잡히고 있는 사람들 일부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 잡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wind conditions are right, and that there are people ready and willing and able to start fires. And are they commissioned to do so, or are they just acting on their own volition? I don't know, but Yeah. they seem pretty well. 그랬더니 로라 잉그램이 이거 답변보다 질문이 더 많네요. 오늘 밤에 메시지는. 그랬더니 멜 깁슨이 내가 I will 하면서 내 집이 다 불탔으니까 그 잔해를 뒤져서 로라 당신을 위해서 단서를 찾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A lot of questions. A lot of questions, Mel. Mel, a message Yeah, tonight. I'll sift through the remains of my place and see if I can find any clues for you. 자, 마지막입니다. 제시 워러스 지금 팍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연방 정부가 전면적으로 장악을 해야지 된다.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된다. 본인의 쇼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시 워러스 프라임 타임이죠. 우선 앞에 캘리포니아주 정부 강하게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산불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2028년도에 올림픽을 하는데 이거 미국 망신시키는 거 피하려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지도자들이 주를 너무나 잘못 운영을 해서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몇 년 동안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고 해왔다. 그게 바로 이 결과다. 이게 뭔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고 해왔고 그게 이 결과인데 그래서 프라임타임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장악하기를 애스크합니다. 한 주가 이렇게 위험해져서 정부가 이렇게 무모하고 사람들의 뭐 삶이 파괴되고 기관시설이 무너질 때 소환선거 기다릴 수 없다. 이거 공중보건 비상사태다. 팬데믹 기억하느냐. 그때처럼 해라. 캘리포니아주 선출직 공무원은 믿을 수가 없다. 범죄적인 그 죄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 전쟁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그 사람들이 재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재건하도록 그들에게 그대로 맡기면 돈을 훔칠 거다. 아무것도 재건되지 않을 거다. 캘리포니아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만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서적인 파괴의 수준이다. 꼭 거기에 이제 성서가 들어가요.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LA시 4년 후에 올림픽 여는데 연방정부의 장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태포드 법을 발동해라. 그리고 주 정부는 그 압도당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될 수도 있다. 들어보시죠. A full federal takeover is needed. Invoke the Stafford Act. The state's overwhelmed. Martial law might have to be declared. 제시 워러스 같은 사람이 스태포드 법을 발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마 뭔가 뭐 그래야지 되는 건가 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스태포드 액트는요 연방법이고요. 자연재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에서 그 주정부
로컬 정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스태포드 법이 1988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지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그냥 홀딱 가져가기 위해서 이래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팍스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자연재해 속에서 물론 뭔가가 더 많이 이런 거대한 바람이 불고 이 거대한 산타아나와 거대한 가뭄이 동시에 딱 이 시점에 만날 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것조차 다 예상을 하고 기획을 했다면 좋지만 어쨌든 지금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대참사, 대화재가. 그럼 일단 이걸 끄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게 뭐 일부러 불을 내려, 멜 깁슨도 그 얘기잖아요. 일부러 불 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같은 음모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실력이나 이 정도의 고귀한 마음가짐을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제가 다 지웁니다. 음모론 올리시면, 그러니까 음모론 올리실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댓글이 지워지셨다면 그건 가짜 음모론이기 때문에 지워졌기 때문에 아 당연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LA 산불에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마음은 같이 가고 있다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